금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이현진, 권혁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니 더 든든한 금요일 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 먼저 저희가 사연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전문가들께서 직접 상담해 주신 사례거든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세 남자입니다. 제 보험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저는 어릴 적 교통사고가 잦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것도 아니고 피해자로서 교통사고가 잦았어요. 그러다 보니 입원비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15만 원 정도 나오게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제 보험료는 총 50만 원 정도입니다. 다른 특약들은 잘 모르지만 입원비는 정말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사연자분께서는 입원비를 뭔가 1순위로 가입을 하신 것 같고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조금 부탁하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사연자분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실제로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화가 날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과 실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어릴 때 그런 사고가 5번 이상 반복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원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신 거고요. 최대한으로 입원비 특약으로 준비하셨던 사례였습니다. 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네, 전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사연 중에 다른 질병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없이 암에 대한 진단금만 많이 준비하셨던 분이 계셨죠? 네.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입원비만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요. 물론 입원할 때 보험금을 정말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치료가 들어가는 치료비 보장은 조금 부실하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연자분 보험에서 입원 특약만 한번 살펴볼게요. 교통사고로 입원 시 15만 원,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상해로 입원 시 10만 원, 질병 입원 시 1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되어 있으셨어요. 네, 정말 입원 시 보장은 확실하게 보장을 해놓으셨는데 너무 입원 일당에 집중을 한 나머지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놓쳤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이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를 할 때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확실히 부족하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원비를 너무 과하게 준비한 점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3대 질병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암 진단금 5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금이 각각 2천만 원씩 기본적으로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고액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셨고요.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들으면서 진단금 기본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하셨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이나 보험료 내시면 이 정도는 당연히 돼 있으셨어야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일단 다른 부분은 잘 돼 있어서 다행이지만 입원비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 다른 고액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5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이런 치료비를 더 준비하게 되면 더 보험료 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원비를 좀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 입원비를 꼭 정리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입원비를 가지고 계실 경우 입원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현재 41세 기준 하루 3만 원씩 지급되는 입원비 보험료가 질병은 약 2만 원, 상해는 5천 원 선입니다. 입원비 항목만에 대한 월 그렇죠. 보험료죠. 네, 3만 원씩 지급되는 보험금이 네. 지급되는 합계가 약 2만 5천 원인데 20년 납 총액은 600만 원입니다. 20년 납으로 했을 때 2만 5천 원을 네. 여기서 하루 입원비를 3만 원 보험금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네. 나눠볼게요. 그 200일이 나오죠. 200일을 입원을 해야 납입했던 보험료를 다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이상 입원해야 하루 3만 원씩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입원비 특약이 조금 비싸네요. 그 항목이. 네. 그런데 입원했을 때는 이분도 실손보험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실손보험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장은 가능하시고요. 네. 그런데 요즘 실손보험 없는 분은 더 찾기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사연자분처럼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로 입원을 하시게 되면 병원비는 가해자가 모두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원비 특약은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권혁준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일을 입원해야 그나마 내가 냈던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200일을 이상 입원하실 확률이 너무 낮죠. 그러니까 네.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도 입원비를 좀 줄여서 이제는 정말 필요할 수 있는 치료비에 더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득하시는데 좀 힘드셨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사연자분의 입원비 특약 중에 교통사고 입원비는 모두 정리를 했고요. 네. 상해 입원비 5만 원은 유지를 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는 사고로 입원을 했을 때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정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 입원비는 모두 정리를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질병 입원비 그 보험료가 훨씬 비싼 거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정리를 한 거고. 네. 실질적으로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는 실손보험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 아, 심각한 질병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입원비를 정리하니 보험료가 10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대 질병, 자,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치료 시 1년에 2천만 원씩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니 5만 원의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총 보험료는 5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줄었고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입원비 특약을 줄이고 치료비 특약을 보강해서 사연자분의 보험을 더욱 튼튼하게 조정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신 분들 또 중점적으로 많이들 질문 주시는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387번님이 주신 질문 살펴볼게요. 우연하게 돈키호테를 듣게 됐다가 항상 꾸준히 챙겨서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항상 나오는 종신보험 이야기를 듣다가 내 이야기다 싶어서 현재 가입한 보험을 살펴봤습니다. 이름에 CI 종신보험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 상품으로는 보장받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듣게 되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네, 오늘 사연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문제이거든요. 기존 보험 중에 내 보험이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좀 걱정하시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종신보험 가입자분들이라면 항상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종신보험 자체가 사망보장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좀 고민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그 종신보험이 CI보험이라면 보상 기준 자체가 조금은 까다롭다 보니 더더욱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종신도 살짝의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단점이 있고 CI 보험 같은 경우도 조금의 이제 제약이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동키 여러분들 중에서도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 CI 종신보험은 두 가지가 합쳐진 거니까 더 걱정이 앞서실 것 같은데 일단 이 CI 보험 같은 게 어떤 점에서 까다롭다고 하는 건지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CI 종신보험은 이름 그대로 이 크리티컬 일니스의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네. 중대한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기본 구조는 종신보험과 동일하게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사망 시에만 지급한다는 종신보험의 단점을 개선해서 보험 기간 내 중대한 질병, 즉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이 발병할 때 사망보험금의 60에서 80%를 선지급해주는 방식의 보험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바로 중대한 질병, 즉 중대한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때 가입한 특약과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진단명이 일치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CI보험의 중대한 뇌졸중 이런 경우에는 진단명도 의사로부터 진단받는 게 동일하게 일치해야 되고요. 영구적으로 25% 이상의 장애가 동시에 남아야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보상받을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보험들의 보장의 경우에는 진단명만 나오면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25% 이상의 장애가 남아야 된다. 이런 너무나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좀 조건 부자. 협소한 조건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엄청난 중대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미 가입한 지 오래된 경우라면 조금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 좀 면밀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나에게 정말 사망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 맞는가? 어떤 목적으로 이 보험을 가입을 했는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이 맞는가? 뭐 이런 부분 등등을 보셔야 할 텐데요. 보험료를 납부하신 기간이 경과하셨더라도 사망 보장이 굳이 필요 없는 미혼자 또는 자녀가 이미 성인인 분들은 사망 보장을 위해 굳이 비싼 보험료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병인 암, 뇌, 심장 질환은 실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험 가입을 좀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CI 보험은 주요 질병, 주요 보장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보장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거죠. CI 보험 외에도 추가적으로 3대 질병, 아까 말씀드린 암, 뇌, 심장 질환입니다. 요게 만일 대해서 가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면 괜찮은데 만일에 CI 보험밖에 없다라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좀 아깝다 생각이 드시더라도요. 정리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보장 범위가 좀 더 넓은 건강보험으로 변경하시는 거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CI 보험은 보장 범위와 보장 기준이 왜 그런 건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내가 지금까지 낸 더군다나 뭐 CI 종신 CI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조금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액 완납이라는 건 주계약인 사망보험을 부분적으로 줄이게 되면 그 해지 환급금이 좀 나옵니다. 네. 이 해지 환급금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방식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종료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험을 해지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유지는 똑같이 하면서도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인 거죠. 네. 저도 사실 전문가님으로부터 감액 완납이라는 단어를 살다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손해를 안 보고 물론 이제 내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사망 보장금이라고 하나요? 그거 자체 금액이 줄기는 하지만 일단 사망 보장금도 보장이 되고 나머지 어떤 질병에 대한 보장도 똑같이 유지가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 감액 완납은 이런 CI 보험 같은 것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물론 종신보험 상품이라면 가능한데요. 네. 먼저 앞서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조금만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사망 보장을 줄이시게 되면요. 선지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암내심에 대한 부분 보장도 그 줄어든 만큼 비율은 줄어듭니다. 비율은 네, 그거는 줄어들고. 이해하고 계셔야 될 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쨌든 종신보험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감액 완납이란 건 가능하시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조건들이 존재하는데요. 정확하게 얼마를 납입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 이런 뭐 기준 조건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납입한 기간이 최소한 60%그 이상 더 많이 내셔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납입하시게 된 부분을 해지해서 환급금을 가지고 조정하는 제도다 보니까 납입 기간 어느 정도 중요한 겁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상품 이름에 변액이 붙어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상품 이름에 보시면 증권에 나오잖아요. 네네. 변액이란 단어가 들어간 상품들은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감액 완납 자체 제도가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쉽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상품, 내가 가입하신 상품이 나에게 좀 더 적합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정말 두 분과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뵐게요. 이현진, 권혁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